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윈도우즈 10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가 내장이 되어서 탑재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께서 직장이나 회사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기본적인 파일 저장 경로가 원드라이브로 파일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는 파일에 대한 저장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저장을 해서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기기에서라도 해당하는 문서에 접근을 하고 편집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원드라이브 시작하기라는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원드라이브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원드라이브 베이직 5GB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에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한 달에 1,900원을 지불하게 되면 100GB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랜을 연간 플랜으로 구입을 하시면 현재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는 월간 플랜으로 월별 결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퍼스널이라고 하는 개인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1TB 기가바이트로 따지면 약 1024GB 정도 해당하는 용량이 배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가바이트라고 하는 개념,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 따지자면 수십만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문서로 따지자면 몇백 개 이상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영화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영화도 한 2, 300개 정도 그 이상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용량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앱스토어에서 원드라이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삼성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원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원드라이브 계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드라이브 시작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동기할 수 있도록 이미 로그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파일 탐색기를 확인하는 건데, 파일 탐색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 폴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을 파일 탐색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을 다시 이동을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 항목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오피스를 설치하셨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에 세팅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생성했다면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동기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드라이브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킬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PC 설정을 해제할 때까지 자동으로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로그인 로그아웃 절차도 번거롭지 않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와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에 이미 원드라이브 앱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윈도우즈 10 또는 오피스가 깔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피스 원드라이브 앱, 새로운 원드라이브 동기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 윈도우즈 10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로그인한 계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원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원드라이브라고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단추는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하단에 시작 단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원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원이라고만 입력해도 원드라이브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원드라이브 설치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되고 전자 메일 주소 입력이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원가입하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또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생성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하단에 있는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터넷 창이 실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직접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경우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가 개인 이메일 주소인지 회사 또는 학교 이메일 주소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용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분의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또는 학교가 조금 더 기능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암호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진행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원드라이브 폴더에 대한 기본 설정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기화될 폴더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탕화면을 등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원드라이브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폴더 안에 파일이 추가된다 또는 파일이 해당하는 위치로 복사된다, 이동된다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원드라이브에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동기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기본 폴더 위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 폴더 위치를 통한 그 위치 자체는 로컬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폴더는
원드라이브에 있는 계정을 사용해서 원드라이브 용량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이동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자주 사용하는 위치를 원드라이브 폴더로 지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 위치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혹은 다른 위치로 원드라이브 폴더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위치 변경을 눌러서 직접 사용자가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미 예전에 한번 원드라이브 로그인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뜨는 건데 그냥 이 폴더 사용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 원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원드라이브로 마우스 드래그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원드라이브 폴더로 끌어오거나 이동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드라이브의 장점은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을 공유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엑셀 문서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엑셀 문서를 여러분들이 뭐 전자메일 주소를 통해서 공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엑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웹 오피스를 실행해서 바로 공동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열람이 가능했지만 우리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웹 오피스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공유하는 데에도 상당히 용이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파일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게 하려면 파일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는 보안형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접속을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서를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줄 때 편집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열람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러한 권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자 지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체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온라인 전용일 상태가 있고 로컬에서 사용 또는 항상 사용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방식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화면을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온라인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에 올라와져 있다는 거예요. 원드라이브에 올라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뭐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걸 블로그에만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그때만 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에 클라우드상에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파일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디바이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장치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을 인터넷이 연결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사용 가능을 누르면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언제라도 오프라인 상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맥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고 아이패드, 아이폰, 삼성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앱 가족을 통해서 iOS, 안드로이드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저는 나중에 버튼을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볼까요? 모바일 앱 가져오기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가 실행이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폰 넘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 원드라이브 폴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는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항목이 없었는데 원드라이브 항목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목을 보면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은 동기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과 그 원드라이브와 통신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그룹 모양은 온라인 전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엔 올라가 있는데 로컬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진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 하단에 있는 거는 해당하는 부분이 로컬 해당하는 부분을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다운로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태 부분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확인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 작업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파일 탐색기에 원드라이브 폴더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컴퓨터에 2개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다시 말해서 2개 이상의 원드라이브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용으로 원드라이브 계정을 하나 사용하고 회사에서 나한테 발급한 회사용 업무용 메일 계정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사용하는 계정이 2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과 개인용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에 대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 하단에 내려가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하단에 있는 영역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역을 알림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알림 영역에 있는 이 구름 모양 아이콘이 원드라이브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고요.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눌러서 더 많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원드라이브 설치했는데 이 구름 모양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눌러서 모든 메뉴가 표시되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원드라이브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원드라이브에 대한 설정 메뉴가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우리는 한 방식은 뭐냐면 바로 내가 윈도우즈 10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원드라이브 앱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과정만 거치면 바로 이렇게 원드라이브가 활성화가 되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윈도우즈 10이 아니에요. 또는 맥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원드라이브 동기화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오피스닷컴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검색창에 오피스닷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로그인 창이 보이시죠? 선택을 하면 로그인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네, 입력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중간에 원드라이브란 앱이 보이시죠?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원드라이브 설정 메뉴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주소 표시줄이 있는데요. 주소 표시줄에 onedrive.live.com 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겠죠. 또는 이것도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원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닷컴으로 시작하는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도 동일하게 원드라이브 라이브.com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필요 없는 창은 잠시 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우리는 브라우저에서 원드라이브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 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 그러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하단에 여러분들이 설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앱 메뉴 눌러볼게요. 앱 메뉴 선택하니까 원드라이브 앱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을 하게 되면 원드라이브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드라이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맥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신다면 맥 컴퓨터에 해당하는 실행 파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앱 다운로드 링크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기 있는 앱 메뉴를 통해서 원드라이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저는 프리미엄 원드라이브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유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원드라이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TB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PC 프리미엄 앱,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용량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용량 추가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파일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파일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폴더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문서에 들어가 보니까 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자격증 과정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도 문서에도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해당하는 폴더 안에 동일한 그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과 폴더를 업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파일과 폴더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업로드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원드라이브 페이지에 보면 업로드를 선택을 하면 파일을 업로드 할 것인지 폴더를 업로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강의 교환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올려드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엣지나 구글 크롬 거의 다 이 프로그램을 쓰실 텐데 이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업로드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선택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드라이브 앱 여러분 방금 설치되어 있었죠.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직접 업로드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방법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 자, 내 파일에 들어가서 저는 한번 폴더 자체를 좀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폴더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
드라이브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그럼 파일이란 메뉴 보이시죠?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우리 강의 교환에 들어가가지고 1강 파워포인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이렇게 웹 오피스로 실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웹 오피스가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정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 기능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피스가 안 깔려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PC방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피스가 예산 문제로 안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원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새로 만들기 워드 문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빈 워드 문서 웹 오피스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능은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기능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웬만한 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가 웹브라우저 업로드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도 그대로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 원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원드라이브 시작하기라고 하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로 가서 여기 있는 원드라이브 시작하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로 가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워졌죠?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새로 고치면 하니까 이렇게 방금 전 여러분들이 삭제했던, 다시 올렸던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작업한 교환으로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는 우리가 원드라이브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파일을 저장할 때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하단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영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이름을 되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 개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원드라이브에 어떤 위치에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 안에 원드라이브의 파일 저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워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께서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어찌됐든 화면을 이동해서 우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이미의 서식 파일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게 되면 원드라이브 개인이라고 써있죠. 선택을 해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뜨는 폴더가 우리가 아까 여기 있었던 내 파일에 있는 원드라이브와 동일하게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선택을 하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워드 연습 파일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로컬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원드라이브의 폴더 안에도 저장이 되어졌고 그다음 여기에 웹브라우저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업로드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드라이브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원드라이브 시작하기라는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